대부분 이제 면접을 보면 이제 FM으로 준비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좀 티야 되는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좀 스토리가 있으면 좋은 거죠. 내가 장점은 뭔데, 내가 이 회사랑 잘 맞을 것 같다. 단점은 뭔데, 뭐, 그다음 우리 장단점을 한번 발표하면서 자기가 이 회사 응시에 됐던 거랑 한번 연결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장점은 이제 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게 최장점인 것 같고요. 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조직의 용화를 위해 화를 잘 안 내는 타입이라서 화가 안 나서? 화가 나도 이제 그렇게 막 분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보통은 뭐 폭발하고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성격이네요. 그래서 근데 왜 화를 안 냈어요? 참으세요? 아니 굳이 화를 내봤자 좋을 건 없다라는 그렇죠. 좋을 건 없죠. 화 낸다고 해서 그것도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화를 더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뭐 어차피 그 사람이 화난 거지 제가 화난 거하고 뭐 겹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화를 안 내다 보니 화를 안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배워야겠네요. 우리 좀 배웁시다. 네. 화 잘 내세요, 안 내세요? 저도 화는 좀 많이 다들 훌륭하십니다. 저만 배우면 되겠네요. 말씀하시죠. 예, 예. 근데 저 조직과 조화 잘 안 된다. 이해 맞는 말인데, 그게 인상적이지 않는 것 같은 거 공감하시나요? 인상이 내 민주관인데, 내가 조직과 잘 조화한 사람이 회사에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한데, 나 화를 잘 안 내. 그래서 조직과 잘 적용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걸 더 좋아하겠죠. 이제 나는 이런 거 잘해. 예를 들면, 나 분위기 잘 만들어줘.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줘. 눈치가 빨라. 아니면 내가 허드렛 일 내가 다 해.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다 하고, 내가 총무해, 총무. 내가 총무해서 막 이제 뭐 경주사 다 챙기고, 잡무 내가 다 해. 그래서 나는 조직에 잘 융합돼. 이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른 거죠. 네. 나는 화 안 내. 그래서 나는 조직이 잘 유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말 안 해. 말 안 해서 시키는 거 해 그냥.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보다도 좀 그런 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토리가 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들 희생하기 싫어하고 세상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꾸준 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도 보니까 뭐 나는 막내지만 나는 사무실 오면 이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다 쓰레기통 내가 다 치우고 뭐 가보면 이런 거 막 맥스 있잖아요. 네. 안 버린 것들 이거 내가 다 해서 다들 깨끗이 쓰는 공간이지만 일단 나를 위해서 다 깨끗이 하고 그러면 다들 좀 좋아하고 뭐 이런 조금 적극적인 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상적 우리가 이제 옛날에 친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또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하여간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너무 이게 막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말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리시브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직이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나도 말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장점을 조금 스터디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또 다른 장점 혹시 없으신가요? 다른 장점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맘 아프지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장점이죠. 네. 그러면
그 장점을 어필하려면 좀 웃어야 돼. 근데 웃는 게 좀 많이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좀 나쁘진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그 친구잖아, 친구. 친구인데 좀 강제적인 친구야. 회사에서는 돈 주고 받는 친구야, 돈 받는 친구야. 근데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죠. 밑에 직원은 회사 오기 싫고 위에 사람도 기분 보고 기분 나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웃는 사람. 회사에서 성격 좀 더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웃어. 그러니까 이게 되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 웃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것도 다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내 표정이 이제 굳어져서 그런데 조금 성격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미소를 띠면서 말하는 연습. 좋아요. 좋다니까 항상 기분 표정이 웃는 표정이야 이게. 그러면서 싫은 얘기해도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란 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이거 제가 저한테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하여간 어떻든 일을 만들어내고 되고 또 정 어려우면 다시 가서 상의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제 입에서 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요.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그 면접할 때는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 압박하니까 계속 그 사람 약점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멘탈을 막 흔들어 놓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얘가 멘탈 흔들릴 때 폭발하는지 본성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계속 파고들거든요. 난처한 질문들 하거든요. 단점은 크게 생각을 하고 다니진 않아서. 그것도 답이에요. 그것도 무난한 답이에요. 난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난 진실 같으면 되거든요. 이게 성격이 이렇게 모나지 않고 둘이서 살아가기에는 큰 문제 없겠구나. 그럼 얘는 실력만 좀 챙기면 되겠네. 이게 두 가지 보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직무 면접이 있고 네. 인성 면접이 두 가지 같이 보거든요. 얘는 이런 거 가르치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다음 인성 좀 같이 일하기 편한지 이 두 가지를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장점과 단점과 이 회사에 응시하게 된 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장점을 어디랑 연결을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회사 장점이 이 회사의 업무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저의 장점으로 꼽는다면은 제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업무가 이제 하나비전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게 좀 약간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걸 좀 와닿게 하려면 뭐가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거라도. 뭐 사례를 저는 항상 이런 도전에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항상 들 때는 최근에 제가 다녔던 베트남 해외치유 연수를 사례로 들고요. 1년 11개월 만에 연수였고 그건 2년간 연수돼요? 11개월 11개월. 네, 연수였고 연수가 수료 뒤에는 이제 현지에서 취업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걸 합치면 저는 1년 반 정도 있다 왔고요.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많은 도전들이 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도 큰 도전이었고요. 베트남어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8개월간의 현지 연수에서 베트남어를
거를 습득을 했고 저희가 연수받았던 교육 기관은 좀 베트남어를 빡세게 교육하는 기관으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관이어서 네, 그것 또한 도전이었고 그 연수 생활 중에서는 사실 한강 종주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한강 잠실공원에서 시작해서 행주선까지 하루 종일 걷는 종주였고요. 그것 또한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지금 하나비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1차적으로. 하나비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옛날 삼성테크인에서 했던 업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회사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건가 싶은 느낌이 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 뭐 이렇게 보니까 삼성테크인이 이제 하나에다가 네. 팔았는데 네, 그 회사 그렇다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베트남 가서 뭐 연수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쟤좀 뭐라 놀러 갔다 왔네? 뭐 이런 느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 연수 갔다 왔다 그러면 공부했다는 맛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여유가 있어서 좀 한번 갔다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면접 볼 때 그게 꼭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회사 입사할 때 도리어 뭐 회사에서는 성실함을 보려면 뭐 학점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분할 꾸준히 나온다든지 이런 걸 제일 보거든. 근데 그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얘가 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중립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뭔가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많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장려해요. 도전 정신. 죽든 살든 내가 이거 책임지고 가겠어. 이런 사람들 찾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예시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런 성격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도 어릴 때 경험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얘기가 있던데 같이 나 처음에 이제 해외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걱정이 많았고 어학적인 것도 걱정이 많았고 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뭐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뭐도 있다고 하는데 뭐 등등 있었는데 그걸 해봤더니 몇 가지 우유곡절 끝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적응했고 그 결과 나는 미국에서도 어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뒤에 내가 어떤 어렵게 보이고 힘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뭐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들을 조금 하면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걸 큰 얘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큰 게 있거든요. 많이 한 것도 큰 게 없는데 이런 게 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 비전이 회사도 많이 할 거잖아요. 회사도 많이 하면 뭐 카메라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과학적인 중요한 거니까 할 때 뭔가 좀 새로운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로 해서 나는 이런 난관을 통해서 극복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플러스 어떤 글로벌적인 뭐 영어와 뭐 베트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졌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어떤 우리 IT적인 그런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관련된 IT라고 해보면 뭐 소프트웨어는 아니니까 카메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렌즈는 뭐 인베디드 관련돼서 뭔가 좀 기계와 그 소프트웨어 사이에 또 뭐 여러 가지 언어 레이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탕으로 하게 적극 이해할 수 있겠다. 나의 어떤
부족했던 IT 지식과 인베디드부터 하드웨어, 보통 미들웨어라고 많이 해요. 미들웨어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 이제 미들웨어적인 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승리했다면 뭐지만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한 소리를 한번 작은 거라도 하는 게 없어요. 작은 거 하는 게 없고. 근데 베트남 간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이거 팔자 좋네 이런 생각들을 회사에서는 좀 약간 그런 사람보다는 좀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회사 상황들이 그 베트남을 갔다 온 게 음. 그게 이제 돈을 내고 어학연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취업연수로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좀 다를 수 있죠. 또 그렇다면 다를 수 있죠. 돈 벌러 가는데 해외 취업 연수를 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약간 그냥 서바이벌 해서 그건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스토리로 해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위에를 좀 위에서 돼야 되다 보니까 뭐 90% 반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95%를 넘어야 되는데 넘는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적이어야 돼. 면접관한테 눈에 들어야 되거든. 그런 게 있고 그럼 이제 보통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통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를 좀 이제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인상 좋게 보겠죠, 그죠? 내가 면접 보러 왔는데 뭐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뭐 아니면 또 대충 알고 오고 이러면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 뽑을 거 아니야, 그죠? 내 친구가 사실 대학 갈 때 그렇게 한 애도 있거든. 1지망, 2지망, 4지망, 3지망 다 같은 과로 다 넣었어. SK 들어올 때도 저랑 같이 들어온 다른 여직원은 SK 홍보실을 들어왔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SK 홍보실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런 애가 SK 와야 된다고 뽑았거든. 하지만 그 회사에 그 부서나 회사에 대해서 좀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런 우리 여기도 어디서 넣겠지만 무슨 넣을 때는 난 이 회사가 안 돼 이런 느낌을 이제 좋잖아요. 인상적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정보를 어디 써야 되느냐면 많은 아까 문직관들 봤더니 뭐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근데 그 홈페이지 정보들은 회사 정보는 아니에요. 회사의 속살 정보는 아니에요. 그 대외형 정보고 신문에 나온 정보 마찬가지 대외형 정보고 회사의 면접관한테 얘기하면 뭐 해서 맞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들은 면접관은 내가 하는 일하고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진짜 고민하고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진짜 이거랑 관계가 없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얘를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회사에서 내는 데가 많아요. 하나비전 아마 낼 거예요.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있는데 그걸 쳐보면 하나비전 지속 가능 보고서 쳐보면 가능 보고서 쳐보면 나오네. 하나비전 아닌데 하나가 나오네. 하나가 나오면 그걸 보면 그 회사의 이제 그 속살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쭉 보다 보면 우리 회사가 뭘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네.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스토리를 얹으면 하나의 좀 약간 말 되네. 이렇게 꾸며서 좀 스토리를 좀 약간 재밌게 만들면 면접할 때 얘기할 때 보면 쟤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짜 좀 알고 들어온 애구나. 이러면 이제 눈에 띄겠죠. 눈에 다 띄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잘 볼지 못 볼지는 그건 또 약간 눈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 내가 하면 제가 뭐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하는 얘기인지는 지속하는 보고서 보면 나와요. 하나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 시간이 4시 13분이죠. 지금이 네 그래요.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볼 만한 거 혹시 있을까요? 면접할 때?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명철님의 좀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좀 진지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6개월 거의 한 6개월 정도 교육하신 거죠? 네, 6개월 이제 그럼 월급은 없을 거잖아요. 이게 좀. 월급이라기보다 이제 교육을 배우면 여기 씨앗 과정에서 교육을 배우면 교육비로 해서 한 20만 원 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뭐 집에서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은 20만 원 정도 받고요. 집에서 이제 다니는 사람은 25만 원 정도, 교통비 5만 원 플러스해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한 85만 원 정도. 아니 25만 원. 25만 원. 네. 그리고 진짜 돈도 많이 썼네, 그죠? 꼭 돼야 될 텐데, 네. 그죠? 근데 그런 명철 씨는 평생 이제 코딩 그 테스트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6개월 교육 배운 거는 개발 교육 과정인데 이게 테스터를 가야 전 회사는 2년 동안 배운 게 테스트 업무인데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개발을 살려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답이 쓰지 않아가지고. 근데 계속 하면 이 업무 하실 거예요? 네? 개발 업무 하실 거예요, 계속? 개발 코딩 업무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아. 요 동네 업무 하실 거예요? IT 업무? IT 쪽을 아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손에 할 게 딴 건 없나요? 몸 쓰는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컴퓨터 IT 관련해서는 한 손으로 해도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죠? 근데 최근에 살이 많이 찌신 거예요? 아니면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두 개 다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다 있겠죠. 몸 불편한 그러게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네. 고민해 보고 보안 관제 이런 업무 혹시 아세요? 보안 관제? 보안 관제에 대해서는 그 전 회사에서 옆에 부서가 보안 관제 모니터링이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업무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제 그 모니터링 업무거든요. 네. 해킹이 들어왔어 누가. 네. 사실 해킹이 들어왔어. 뭐 그걸 일단 파악해서 뭐 조치 네.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도 뭐 워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딱 손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할 때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IT 쪽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맞습니다. 같이 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네. 일단 IT 화이팅. 항상 웃고. 네. 그래.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냥 근성을 빌고 됩니다. 예. 네, 가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수료식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